네,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지지선을 확보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졌고요. 네, 반등의 기대감이 더 높아졌죠. 이런 부분들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이다. 뭐, 시장의 뉴스에서는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너무 뺐나? 네. 너무 뺀 거 이제 알았냐? 네. 근데, 너무 뺐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맞죠? 네, 맞아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자, 거기에다가 기관들이 여기서 이제, 네, 전문용어로 톡 간다 그러죠? 톡 간다. 도망친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도망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걔네들이 계속적으로 방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외국인 매수 들어오니까 추가 상승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은 조금 비리비리했는데 오히려 코스피 쪽은 강세를 보였고요. 바이오 쪽이 조금 약세였던 것 같아요. 2차전지 바이오 이쪽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부담감이 좀 있었겠죠. 자, 오늘 가장 돋보인 애들은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뭐 연말까지 대량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또 늘었다. 뭐 이게 뭐 주가 많이 올라오니까 가지 각각의 그런 재료들을 막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자동차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한 강세를 보이면서 부품주까지 포함해서 많이들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도 오늘은 플러스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수 쪽에 상승 포인트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484포인트 위에서 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마지막에 조금 떨궈주는 형태인데 오늘 장중에 2492포인트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자, 지금 오전에는 그 2480포인트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쌍끌이 매수가 쭉 차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더 크게 올랐고요. 자, 저항대 넘어가면서 강한 상승,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약간의 차익 매도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일단 2490을 넘지는 못했지만 매우 안정적이고 상승적인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포인트는 나쁘지 않아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2495나 250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요것도 이제 그 계속 내려서 안 좋다가 막판에 1시 넘어가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매수 들어오니까 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요거는 낙폭을 회복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중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살짝 플러스 전환됐고요. 마이너스가 컸었던 그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해주고 플러스로 전환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코스닥은 지금 70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 있는데 720 정도에서 또 저항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760까지 이제 매물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 기조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수급이 밀어주게 된다면 저항대 돌파 정도야 뭐 금방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금을 가지고서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매물대 금방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개인들은 오늘 4,600억 팔아먹었고요. 외국인들은 2,670억, 기관들은 1,300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매수 계속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대형주와 주가 상승 쪽에 베팅하는 그런 흐름들이 매우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매도가 좀 있었는데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었죠. 1시도 한 넘어가면서 매도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나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2.3% 상승 마감, 1.3%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 넘게 올랐었어요. 마지막에 좀 떨궈져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모습도 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마감대 플러스로 좀 넘어갈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요거는 뒷심이 조금 약했던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흐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 19만원, 20만원대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정고점 돌파 이후에 쭉쭉
네, 더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세 보였고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도 조금 네, 그냥 시원찮은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셀트리온은 오늘 잘 올랐죠. 자, 현대차 5%에서 살짝 밀려가지고요. 4.8% 마감. 기아는 6% 넘게, 오늘 장중에 7% 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6.3%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은행주도 같이 올랐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 은행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있었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종목인데 25만원 돌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죠? 근데 금융주나 이런 쪽 많이 오르진 않아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 하루 종일 빠지고 있었던 크래프톤은 상승 마감이 되지 못했고, 자, 현대일렉트릭이나 SK스퀘어 이런 종목군들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좋았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그 마이너스 전환이 됐죠. 낙폭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리가캠바이오, 그다음에 HLB도 마이너스였는데 이거는 네,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지금 보합,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보합 이렇게 됐습니다. 뭐 올라온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수급이 코스닥 쪽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루닛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펩트론 이런 것들 있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인 것 같고요. 뒤로 또 넘어가면 이제 중간 정도 종목들, 또 오늘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괜찮았습니다. 솔브레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늘 반등세를 잘 보여줬습니다. 네, 원익, 동진, 세미캠 뭐 등등등 오늘 잘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네, 상승의 어떤 물꼬를 트게 되면 또 서서히 반등을 하면서 네, 주가를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소부장 쪽들은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쪽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오늘 뭐 유라테크 이런 것도 오늘 급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만도 이런 것들 상승에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587개 종목이 상승, 306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죠.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942개 종목이 943개 종목이 상승, 657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럼 오늘 계좌는 올랐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은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네, 그 정치인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법 많이 있네요. 네, 49개 정도 잡혀 있어서 제법 많이 잡혀 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96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계좌 상승률은 네, 제법 있을 것 같다 판단 좀 됩니다. 자,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랄까 정치 테마주들 그런 것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낙폭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압박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코아 스템 캐몬이 오늘 하한가 나간 거 말고는 크게 하락한 부분들 많지 않았고요. 총 6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내려보면은요 1.93이죠. 그럼 2.9, 1.9, 1% 정도 계좌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뭐 1.5% 이상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자동차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올랐죠. 네, 비중이 큰 놈들이 올랐기 때문에 ST7은 지금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다 올랐다 보시면 되는데 하이닉스도 보합이기 때문에 오늘 요것만 따지더라도 뭐 한 2%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2% 좀 나왔을려나요? 하여튼 제법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1.5%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법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 나왔겠죠?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레버리지 매수 들어옵니다. 즉 주가 상승 쪽에 베팅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동차 쪽 매수 많았고요. LG전자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은행주,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테크윙 이런 쪽이고요. 매도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나오션, LG에너지솔루션, 네, 루닛 등등등으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매도 종목은 많지는 않고요.
매수 종목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순 매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매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줄었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순매수 전환이 됐고요. 기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이제 12월 배당이 아닌데요, 얘는. 네. 한꺼번에 해주는 기말 배당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많이 샀고요. SDI 조금 샀고요. SDI도 오늘 좀 올랐네요. 그다음에 현대차, 유한양행, 하이닉스. 오늘 전기전자, 자동차 다 샀죠. 그 다음에 금융주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은 지들이 사고 싶은 거 다 샀네요. 자, 매도는 삼성전자 우선주 약간 매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곧버스 매도 치는 거 보니까 주가 더 올라갑니다 쪽을 베팅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주 쪽의 입장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일단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느낌들이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처럼 이제 방산주 쪽은 조금 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공업 관련주, 네, 조선주 이런 쪽은 조금 밀린 형태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요거 아직도 못 가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이제 색깔이 좀 드러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이한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계좌의 종목들 정리하실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올라갈 때 같이 땡겨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걱정이 되겠지만 올라간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550, 그 다음에 2600, 요 라인 때 이 매물대 통과를 해야지만이 시장 포인트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때까지는, 네, 그냥 일단 좀 보면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00 넘어서 2650, 270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계좌도 수익권으로 거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쯤이 되면은 이제 매수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상승 쪽으로 베팅을 거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월달 배당 효과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12월에 산타랠리가 나온다면 2600 근접하는 위치까지도 이번 달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고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